사람들이 다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3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사건의 전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건의 개요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이제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그 30대 남성이 경찰의 분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해자의 거처를 추적해서 납치 살인한 사건인데요. 지난 12일 오전 10시 19분경에 동탄 소재에 있는 오피스텔 앞에서 출근을 하는 그 여성을 기다리고 있던 그 남성 B 씨가 납치하고 그리고 이제 강제로 차를 태워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동거하던 그 아파트까지 데려가서 살해를 한 그 사건입니다. 이 그 여성 같은 경우는 그 10시 40분에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이 됐지만 이송 도중에 이제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전 11시 35분에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동거를 하던 그 아파트 문이 열려 있어서 그 안을 개방하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 30대 남성이 유서를 남긴 채 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 CCTV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그 이 여성을 이 남성이 결국 이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사망하고 가해자도 사망해버린 이 사건. 사실은 분리조치라고 하셨으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숨은 거잖아요. 그걸 쫓아와서 이런 참극까지 벌인 건데 이게 세 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제 뭐 사실혼 관계니까 사실 뭐 부부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그 사전에 조짐이 있었습니다. 예, 경찰에 세 차례 신고가 됐는데요. 작년 9월 달에 첫 번째 그 신고는 유리컵을 남성이 던졌다. 이렇게 이제 신고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2월 달에 두 번째 단순 말다툼으로 또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난 3월 신고에서는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그 신고를 접한 경찰은 접근 금지 명령과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그 조치를 한 상태에서 이번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네, 세 건을 이제 신고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 있었던 일은 세 건 외에도 훨씬 더 많았겠죠. 그랬겠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스마트워치도 지급했고 뭐 분리조치도 했다고는 하지만 경찰은 미리 사건을 막을 수 없었는가 이런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그 결과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이제 경찰은 나름대로 이제 조치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피해를 당한 이 30대 여성 같은 경우가 이 경찰이 이제 그 분리 조치를 하면서 그 임시 그 숙소를 마련해 줬는데 아마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거기 들어가는 걸 아마 거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인의 집에 가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거처를 옮겼는데요. 사실 이제 뭐 둘이가 같이 쭉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여성이 가까운 지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신변이 어디에 있는가가 그 거처가 이제 노출됐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이제 그 경찰에서 지급이 된 그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도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그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 스마트워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바로 이제 누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제대로 이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처 어떻게 공격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신고를 할 틈도 없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경찰이 이제 조사를 쭉 해봤더니 가해 남성이 피해자를 납치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범행을 좀 계획했다 이런 정황들이 있다면서요? 예, 지금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제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밝혀낸 사실인데요.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그 현관에 공동 현관에 사실은 그게 뭐 어떤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몰래 들어가서 뭐 옆에 뭐 택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에 이 오피스텔에서 나온 그 이 여성을 미리 준비를 해놨던 그 아예 렌트카를 한 대 빌려놨어요. 거기에 강제로 태우고 테이프하고 또 두건을 준비했다가 피해자의 양손을 갖다가 묶고 얼굴을 가리고 하는 이런 그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현장에서도 나온 그 유서를 포함을 해서 치밀하게 이거 계획이 된 그 범죄.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그 계획 범죄로 우리가 단정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이제 준비도 좀 많이 했고요. 범행 과정도 보니까 딱 꼼꼼하게 치밀하게 뭔가 세운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된 건데 이거 이 남성의 심리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통상 우리가 이제 데이트 폭력, 교제 살인 이런 쪽에서 이제 주로 보이는 그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서를 이미 작성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이번에 이제 그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기도 목숨을 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이런 남성들 같은 경우는 피해 여성에 대해서 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주체적인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 여성이 좀 뭐 결별을 통보하거나 또는 뭐 헤어지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 소유를 했다라고 하는 그 객체가 자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을 이제 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본인이 감당해야 될 뭐 이 살인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방금 이제 이런 남성이라고 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인구에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 이런 성향의 사람인지 실제로 만나자마자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참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